안녕하세요. 광경호입니다. 인천 계양 소해그랑볼 더 테라스가 분양을 합니다. 제목에 더 테라스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테라스가 있겠죠. 지난번에 힐스테이트자의 계양을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로 위쪽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자이는 인천 1호선 작전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해그랑블은 소규모 아파트인데 테라스가 있습니다. 뭐 테라스 하우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테라스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괜찮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입지는 거의 힐스테이트 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역에서는 꽤 멉니다. 역에서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고요. 힐스테이트 자이는 뭐 바로 초역세권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반 시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주변에 초중고 다 있고요. 또 이제 이 주변에 마트들 다 있고, 또 뭐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올린 힐스테이트 자의 계양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보시면 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특공이고요. 8월 24일 1순위 해당 인천시 거주자 청약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미달이 되면 8월 25일 1순위 기타 수도권 거주자 청약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기타 서울이나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관심을 가질 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 인천시 거주자들은 그 청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적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역세권 아파트를 주로 이제 중심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소규모 단지를 올리는 이유는 역시 그 테라스에 있습니다. 하여튼 124세대 두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고요. 특공이 59, 일반이 6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평형으로 아주 평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청약도 12개로 이제 나뉘어져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도 124세대밖에 안 되지만은 또 평형별로 뭐 한두 세대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주택 고가점자는 뭐 아무거나 청약하셔도 되는데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청약하셔야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별로 잘 그 분석해 보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평형 84제곱미터고요. 전 세대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층이 좀 테라스가 넓고요. 앞뒤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층들은 한 3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쓸모 있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테라스 하우스라고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테라스가 넓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테라스는 뭐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 테라스 하우스라는 것도 이제 무늬만 테라스지 그렇게 쓸모 있는 테라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되게 이제 테라스가 있으면 엄청나게 비싼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자이 이제 84제곱미터가 한 5.6억 정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여기도 뭐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여긴 대단지고 여기는 역에서 먼 소규모 단지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4.7억에서 5.6억이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 4, 5천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처에 초중고 다 있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 다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마트도 많이 있고 뭐 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에서는 꽤 멉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등기 전 전매는 안 됩니다. 대출은 50% 가능하고요. 계약금은 10%입니다. 힐스테이트자의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0%였죠. 여기는 이제 10%입니다.
아마 분양에 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을 좀 낮추고, 분양에 이제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좀 계약금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뭐 투기 과열 지구도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20%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일단 10%입니다. 반면에 이제 힐스테이트 자이는 계약금이 20%였죠. 역시 뭐 이 단지는 그냥 소규모고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으니까 청약하세요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 단지의 핵심은 역시 테라스입니다. 보통은 84제곱미터 뭐 연립주택, 이제 테라스 하우스는 보통 이제 연립주택형이 많고요. 이제 이거는 아파트형인데, 그 아파트형이건 그 연립주택형이건 테라스가 넓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84제곱미터에서는 테라스가 넓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테라스를 넓게 뽑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을 3개를 유지하면서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방 3개를 유지하면서 테라스를 넓게 뽑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코니가 앞뒤로 이렇게 이제 길지요.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발코니도 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발코니 확장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그대로 이제 84m 제곱 다른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길게 나오다 보니까 발코니가 길게 나오고요. 발코니 길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 이렇게 테라스가 넓진 않지만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도 테라스, 이쪽에도 테라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하여튼 좀 저도 아직 모델하우스를 가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도면상 분석을 해보면 다른 아파트보다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40평대 같은 30평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은 전용 면적은 항상 이쪽만 포함되고요. 대부분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발코니가 어느 쪽에 있느냐, 발코니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84제곱미터라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2평, 33평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발코니 면적이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발코니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평형인데도 뭐 서너 평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물론 그렇게 테라스가 넓지는 않지만은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은 그동안 나오지 않던 새로운 평면이 나왔다는 거지 진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왔는데 흔히 보는 우리가 자주 접하던 그런 평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굉장히 그 구조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드레스룸에 펜츄리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은 인기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대규모 단지라면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계양에서도 하여튼 여기서 좀 멀고요.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청약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꽤 실속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사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까지 가셔서 그렇게 청약할 만한 그런 단지는 아니지만은
혹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청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새로운 평면이고 또 테라스도 잘 나왔고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